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최근 제대로 그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해내지 못하고 있는 중국이 방역 조치를 크게 완화하고 해외여행을 허가하는 동시에 전 세계가 이를 크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을 향한 항공편 예약이 무려 400%나 급증하며 관광업계를 들썩이게 만들고 관광 큰손이었던 유커의 귀환을 언급하게 만들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듯이 이 소식을 그다지 반갑게 생각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듯한데요. 최근 웨이보 등의 중국 SNS에서는 중국이 최근 방역 조치를 크게 완화하고 동시에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크게 늘어난 희생자들에 관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웨이보 유저가 자체적으로 베이징의 시민들 3,8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베이징에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응답자의 수가 50%를 넘기게 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중국 정부가 자국 국민들을 상대로 그 바이러스를 고의로 퍼뜨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정황이 유출되었다는 것인데요. 현지 시각 12월 29일 에포크타임즈와 여러 중화권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각 지방정부의 감염병을 얼마나 빠르고 더욱 넓게 확산시키려는지를 놓고 경쟁을 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각 지방정부와 행정기관들이 확진자 증가를 위해 필사적으로 경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서는 장수성의 우시시 시청 및 시당위원회의 관계자들이 위챗 대화방을 통해 오늘 시회의를 열었는데 확산이 너무 느리다. 특히 우시시는 확산이 느린데 상부에서 이 상황을 질책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지만 회의에서 언급된 상급 행정기관이 목표로 하는 바는 2023년 3월까지 해당 구역의 모든 중국 주민이 최소 한 번 이상씩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허난성의 각 행정관청이 지난 12월 16일 하달한 공문에서는 3월까지 보건 상황의 안정적 전환을 위해 모든 보건 당국에 최고 등급 전시 상태를 선포한다는 내용이 발견됩니다. 사람이 아닌 생선에게까지 그 바이러스 검사를 해대던 중국이 현재 이처럼 180도 다른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늦게나마 방역 조치를 완화함으로써 집단 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어설픈 바이러스 대응 정책을 펴다가는 향후 3달 안에 중국 인구의 60% 이상이 감염되고 자칫하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에 달하는 감염자가 쏟아질 수 있다는 의학 전문가들의 경고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또다시 그 바이러스 대유행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1월 3일 오후 1시쯤을 기점으로 벌써 중국 입국자들이 1052명에 이른 가운데 단기 체류 외국인 309명이 입국한 직후 PCR 검사를 시행했더니 무려 6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검사를 받은 중국인들 중 20%나 되는 이들이 확진자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처음 그 바이러스가 퍼져나갈 당시 단 한 명의 감염자를 막지 못해 아수라장이 되었다는 점을 돌이켜보면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입국하는 이들을 철저히 격리해 PCR 검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감염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바이두 및 SNS 웨이보 등에서 중국인 누리꾼들은 한국의 방역 정책에 감히 한국이 중국을 막으려 한다니 구수를 모른다. 우리도 한국으로 여행을 가지 말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불매운동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국 당국에서는 미국과 한국 등이 중국발 입국 문턱을 높이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발끈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중국은 한국의 서해 124도에 일방적으로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가 자신들의 영해라며 멋대로 주장하고 불법 조업으로 한국 연안에 해양생물 씨를 말리고 있고 이제는 해군 전투함을 중국 해양경찰로 이관시켜 우리 해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중국의 목표가 대만 점령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의 목표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이들이 태평양의 패권을 장악할 경우 2055년까지 한반도 전체를 무력으로 침공해 점령하고 멋대로 식민지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공공연히 알려진 일인데요. 그런 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만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쿼드와 오커스 2개의 국제적인 동맹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호주가 이 오커스 삼각 동맹에서 이탈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 혼자 헌터킬러 작전을 통해 중국의 잠수함들을 모두 감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096형 전략원잠에 사거리가 12,000km 이상에 이르는 G랑3 SLBM을 장착하고 여차하면 미 본토마저 핵으로 공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모두 커버하기 어려운 남중국해 중국 전략원잠을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해 공격원잠을 도입하려던 호주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인데요. 친중 정부가 자리잡은 호주에서는 최근 미국이 제공할 수 있다는 공격원잠의 도입을 취소하고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 주장하며 말이 되지 않는 근거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어쩌면 이 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주 현지 시각 12월 28일 호주의 친노동당 성향을 띠는 일간지인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서는 호주가 미국의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호주처럼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 국가에게 잠수함은 분명 반드시 필요한 방어 무기 체계이지만 미국의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것보다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보도에서는 클린턴 페르난데스 교수의 칼럼을 게재하며 호주는 공격 원잠이 아니라 재래식 AIP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페르난데스 교수는 전 호주군 정보장교 출신이자 뉴사우스웨일스 대학의 교수이면서 여러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인사인데요. 그는 AIP 기술로 검증된 재래식 잠수함을 이용하면 최대 3주까지 자망이 가능하며 이를 이용하면 호주를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IP 잠수함은 공격 원잠보다 훨씬 건조 비용 및 운용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가볍고 호주처럼 주변에 수심이 얕은 바다를 가진 국가가 운용하기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이 보도에서는 이전에 잠수함을 운용했던 장교였지만 미국에 반대하면서 중국과 가까운 모습을 보여온 편향된 정치 성향을 가진 넥스 패트릭 전 상원 의원의 언급을 인용해 공격 원잠 8척을 구매할 금액으로 20척의 AIP 잠수함대를 꾸릴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같은 주장들은 그동안 반미 친중 성향을 보여온 호주의 노동당 인사들이나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진 호주 안보 전략 연구원들이 말하는 미국의 핵잠수함 반대 주장에서 거론된 주장들과 매우 비슷한 것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보도의 내용은 말이 되지 않는데 우선 중국의 전략 원잠을 몰래 미행하다가 그들이 SLBM을 발사하려는 중대한 위협을 보일 시 격침시켜버리는 헌터킬러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공격 원잠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현존하는 기술 수준의 AIP 재래식 잠수함으로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수중에서 음향 탐지 장치 소나를 이용해 적을 탐지하는 중국의 전략 원잠을 들키지 않고 몰래 미행하기 위해서는 아예 그들이 항구에서 출항할 때부터 이를 놓치지 않고 몰래 따라다니며 미행한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요. 중국 전략 원잠의 음향 탐지 장치로부터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는 지그재그로 수중에서 자망하면서도 원자로를 이용해 빠르게 이동하는 중국 전략 원잠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공격 원잠이 필요합니다. 현존하는 기술 수준의 AIP 잠수함으로서는 수중에서 빠르게 항해할 경우 금세 동력이 바닥나 버리고 발전기를 가동시키기 위해 수면으로 떠올라 스노클링을 해야 하는데 이러는 사이 중국의 전략 원잠은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쉽게 눈치채고 심해 속으로 숨어버릴 겁니다. 혹은 어뢰를 발사해 자신을 쫓는 잠수함을 격침시키려 할 수도 있겠죠. 호주의 보도에서 등장한 전문가들이 분명 누구나 다 아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는 없을 텐데 AIP 잠수함의 우수성을 지나치게 과장하며 진실을 감추려 하는 모습은 호주의 국방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심을 위해서일 것으로 심각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세워진 전략 동맹인 오커스의 일원으로 호주를 내버려 두기가 곤란해진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기회를 틈타 우리 한국이 호주를 대신할 국가가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미국 또한 호주를 버리는 대신 더욱 중요한 전략 동맹인 대한민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면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물론 미 본토를 중국 전략 원잠의 핵 SLBM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래식 SLBM을 탑재할 수 있도록 수직 발사관을 갖춘 독특한 재래식 AIP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3척 진수해 운용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발사되는 혐오 4-4 SLBM의 사정거리가 500km에서 800km 사이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정거리가 800km 이른다는 정보가 맞다면 서해로 숨어든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로 핵무기에 대응한다는 상호 확증 파괴까지는 불가능하지만 만약 한국이나 주한미군을 공격할 경우 베이징 또한 무사할 수 없을 테니 함부로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비례 억지 전략의 성립이 이론적으로 가능한데요. 한국은 이미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된 상태라 이론적으로는 사거리가 5,500km를 넘어가는 ICBM까지도 만들 수 있으며 더욱 사정거리가 늘어난 SLBM을 개발할 경우 베이징뿐만 아니라 중국 동부 해안의 여러 대도시와 전략시설, 에너지시설을 타격해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래식 AIP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으로 중국의 전략 원잠들을 원천 봉쇄할 수는 없고 중국이 서해 북부 지역으로 전략 원잠을 투입해 사거리가 12,000km 이르는 기랑3 SLBM을 발사할 경우 이제는 미 본토마저 위협할 수 있을 것이 우려되는데요. 이 같은 전략 원잠을 확실히 막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항구에서부터 전략 원잠을 은밀히 따라다니다 격침시킬 수 있는 공격 원잠의 확보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미 해군 외에 이 같은 일을 서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해군이 유일한데요. 공격 원잠을 운용하는 것은 재래식 잠수함을 통해 작전을 수행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일이 되겠지만 한국 해군은 여러 번의 임팩 훈련을 미국 및 여러 동맹국들과 진행하며 전 세계 뛰어난 잠수함 운용 능력과 수중 격침 능력을 과시해왔을 만큼 뛰어난 잠수함 운용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이 훗날 항공모함을 보유해 운용하고 초수평선 함대 방공 및 타격이 가능하려면 더욱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공격 원잠의 보유가 필수이기도 한데요. 그런 만큼 한국이 새로운 오커스 동맹으로 호주를 대신하고 미국이 한국에게 공격 원잠 보유를
여행을 허가할 경우 일석이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